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2월 13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좀 이상한 조합이 이 집단을 형성을 해서 마치 지금 계보처럼 지금 경선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성접대를 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초기에 성접대를 받아서 당의 징계를 받았죠. 징계를 받아서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출마도 하지 못하는 이준석이 일부 경선 주자들을 모아놓고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을 하고 소위 본인이 이름을 붙인 윤핵관이라는 사람들과 또 뭐 대립각을 만들고 여기저기 이 과거에 본인과 뭐 악수 패싱을 했던 배현진 의원과도 또 이 대치를 하고 이 전당대회를 다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천하람 후보, 이준석이 당대표를 하면서 만들었던 혁신위원회, 혁신위원 1호, 그래서 이준석의 아바타라고 불리죠. 천하람 당대표 후보, 그리고 이 최고위원 후보 김용태, 허나, 청년목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이 네 사람을 이 본인의 아바타처럼 지금 내세워서 이 전당대회에서 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 김용태, 허나 두 최고위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는데, 자, 지금 당원권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성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인해서 경찰 수사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자, 그런 그 인물이 이 경선에 나온, 당 지도부 경선에 나온 사람들의 후원회장을 맡고, 이 경선에 깊숙이 지금 끼어들었는데, 이 경선관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후원회장을 맡는 것을 허용을 하고, 당원권이 정지됐지만, 아직은 당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당원권이 정지됐으면 그 정지된 기간에 활동을 못하도록 막아야죠. 자, 그런데 이것을, 놓아두니, 지금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 이 제주도에서 국민의힘 전당대 경선 후보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제주도에. 거기서 근역별 경력별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제주도에. 그리고 또 그 김에 제주도로 당 지도부가 총 출동을 해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자, 여기에 이준석이 갔습니다. 이준석이 가서 본인이 지원하는 그 천하람, 김용태, 허나, 이기인, 이렇게 쭉 불러서 모아서 이 4.3 그 유가족 그 대표들과도 만나고, 마치 어떤 그 조직의 우두머리처럼, 개파의 우두머리처럼, 자, 그렇게 지금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국민의힘이 김종인 지도부를 거치면서 본인의 멘토죠. 5.18 민주화 운동, 여수 순천 사건, 4.3 사건 등의 전향적이고 이런 자세로 임해왔는데, 지금 지도부 선거에 임하는 모든 분들은 4.3과 여순 사건에 대한 본인 입장을 밝혀라. 자, 이준석 지금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이, 그 합동연설회 하는데 가서 거기 또 참석을 해가지고 또 기자들을 만나서 이 4.3 사건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다 밝혀라. 경선 후보들. 이렇게까지 지금, 경선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 후보 사인, 이렇게 부릅니다. 본인이 개혁 후보 사인, 아까 네 사람을. 4.3 유가족 간담회도 가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과 여순 사건은 솔직히 말하면 입법 과정에서 이견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천하람 후보를 비롯한 사인의 개혁 후보들은 정확하게 유족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이 개파의 수장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에 또 깊숙이 개입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또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냐면은,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후보 쪽이 표 분산을 막기 위해서 당협 그리고 지역별로 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준석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자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 오늘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친윤 진영에서 작전을 짜고 있다. 이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은 친윤 쪽은 책임당원 한 명이
당대표 1표, 최고위원 2표, 청년 최고위원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전당대 투표 방식에 맞춰서 득표 전략을 내놨다. 이준석이 공개한 문자입니다. 가령 당협 차원 득표 전략의 경우 서울 송파구를 예를 들었습니다. 송파구가 바로 배현진의 지역구죠. 그때 뭐 악수 패싱하고 뭐 이렇게 유치한 그런 모습을 국민 앞에 보였던 서울 송파구는 당대표는 김기현을 찍고 최고위원은 송파갑은 김병민 조수진을 찍고 송파을은 김재원 민영삼을 찍고 송파병은 민영삼 김병민을 찍고 청년 최고위원은 장예찬을 찍고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그 문자 메시지를 자기가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윤이 표 분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또 지역별 득표 전략으로는 당대표는 김기현, 최고위원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민영삼 김병민, 기타 지역은 김재원 조수진, 뭐 이런 식으로 뭐 청년은 장예찬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문자 내용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이분들이 저렇게 카카오톡 돌리고 문자 돌리면 그대로 당원들이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김기현 후보를 겨냥해서 후보 머릿속에는 탄핵이 거득하고 뭐 안철수가 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죠. 그리고 그 후보를 홍보하는 팀 머릿속에는 잔머리만 거득한 것 같아. 이렇게 막 비꼽니다. 송파을 당협위원장이죠. 배현진 의원은 이 페이스북에서 이준석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 출처가 확실하다면은 윤핵관 중 누가 그 문자를 돌렸는지 이름을 공개하라. 또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티격태격하고 있고 혼탁해지는 겁니다. 이준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거의 만화무인격인데 자충우돌하는 행태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 곳 방송도 출연하고 SNS 활동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는 거의 자기와 동급으로 취급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양두구육 막 이런 말도 했었죠. 이 심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뭐 멘토다 이렇게 불리는 심평 변호사가 그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준석 세력에게도 발탁의 기회를 줘서 그들을 가급적 국정의 테두리 안으로 포섭하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뭐 언급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이준석이 뭐라고 받아쳤냐 하면은 제가 끌어안김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끌어안김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끌어안김을 당하느냐. MBN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언제는 이준석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이러고 있다.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다. 심평 변호사가. 피동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준석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동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뭐 대등한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윤석열 정부가 행동하는 방향성이 일치한다면 저는 칭찬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우습게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또 그 안에서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네요. 이준석계 안에서 당대표 후보 천하람은 지금 이준석과 차별화를 또 시도를 했습니다. 이준석과 차별화. 이준석의 한계를 아무래도 느끼겠죠. 자, 본인은 친윤의 지지도 어느 정도 받아야지 당대표가 실제로 되든지 뭐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준석 아바타 이렇게 되면은 계속 그 안에만 머물겠죠. 그러니까 천하람이 지금 이준석계에서 완전히 탈출을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준석이 그늘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준석이 아바타라고 불리는 이 그늘이 필요하죠. 이준석을 지지하는 이 책임당원들 일부 극소수 책임당원을 일단 끌어안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이 컷오프도 통과를 했겠죠. 그런데 이준석이 어떻게 보면은 천하람에게는 괴력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준석을 계속 데리고 같이 가자니 그렇고 또 안 가자니 그렇고 이 상황에서 이준석의 한계 느끼고 지금 천하람이 차별화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과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준석 전 대표처럼 혼자 셀럽, 유명인이죠. 셀럽 정치할 생각은 없다. 나는 내 세력을 키울 거다. 그리고 이 당원들은 새 대표가 이준석처럼 대통령과 싸워 불협화음을 내지 않을까. 윤핵관의 개파 정치로 총선에서 참패할까를 가장 걱정한다. 이 천하람 이야기입니다. 내가 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개혁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고 원만한 당정관계라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원만한 당정관계. 자, 이 윤석열 대통령과도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준석의 대리인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천하람이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치공학적으로 내가 뭐 아바타 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준석 전 대표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당대회가 끝날 때 정치인 천하람이라는 제목을 여권에서 얻었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을 뛰어넘겠다. 자, 하나 더 천하람의 말을 소개해드리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은 영입을 할 생각이 있다. 친윤의 표도 얻어야 되니까 이런 말도 하는데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만약 그러니까 질문자가 김종배라는 진행자가 만약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장관을 총선 후보로 영입할 생각이 있느냐 이 질문에 얼마든지 영입을 제안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준석은 거의 알레르기를 일으키죠. 자, 그런데 한동훈을 나는 영입할 생각이 있다. 자, 이준석 뛰어넘기라 하는 겁니다. 천하람 한동훈 본인이 생각이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그럴 거면 빨리 정치권으로 진입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정치하고 싶은 분들이나 대통령께서 원내 진출했으면 하고 희망하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라. 내 당대표가 되면은 출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최소 총선 6개월 이전까지는 시작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상당히 여당 역할도 못하고 계속 이준석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었죠. 야당 대표 하다가 여당 대표가 되고 나서 내부 총질을 하고 나중에 이 본인의 그 원죄, 이 성접대를 받은 그 원죄 때문에 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를 당하고 대표직을 박탈당했는데 뭐 가처분 신청을 계속 내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의 어려움을 딛고 집권 여당의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국정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형 대표를 두고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하려는 그 일환으로 윤세미, 김기현 후보에게 그 얹힌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다시 본인의 아바타들을 내세워서 이 전당대회 판에서 또 새로운 어떤 자기 정치를 시작을 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8일까지 상당히 기간이 남았는데 이준석이 또 전국을 다니면서 오늘 전당대회 합동 토론회에 맞춰서 제주도에 간 것처럼 전국을 다니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 뭐 김용태나 허은하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기는 그냥 이준석의 아바타로 그냥 남아 있는데 이 천하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느 정도 또 그 자질이 있으니까 이 3위까지 지금 했다는 게 지금 어떻게 정가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컷오프 할 때 김기현이 1위고 압도적인 그 가반수는 하지 못했지만 압도적으로 1위고 이 2위가 좀 떨어져서 안철수고 그다음에 그것이 더 떨어져서 천하람이 3위, 한교안이 4위를 했다. 이런 것이 지금 여의도의 정설처럼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3위를 하는 이런 상황이 오니 또 이준석과는 좀 차별화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준석과 일정 부분 또 거리를 두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준석의 그 아바타들에 의해서 경선판이 좀 또 혼탁해지는 그리고 이준석이 거기에 앞장서는 그런 양상이 경선 초반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